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KBS가 보도한 목포대의 시간 강사 불공정 계약 문제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장외국 광주시 교육감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요구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구원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시간 강사에게 1년치 강의료를 반납하라고 요구한 목포대학교. KBS 보도 이후 연구원에게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지적 뒤 시작된 전수조사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다른 대학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지금 전체 조사는 안 됐지만 벌써부터 대학과 불공정 계약을 맺은 강사들이 이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사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여전한 대학의 갑질에 교육부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의료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복무 규정이라든지 또 지위나 처우와 관련된 혹시 또 억울한 이런 상황들이 있는지까지도.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의 비리 의혹은 국감장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부인의 금품 수수와 한유총과 교사들의 불법 선거운동, 처조카 인사특혜 의혹까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부 차원에서도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서 이런 거는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야 될.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일부 수사 중인 내용은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해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윤희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추진위원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글로벌 인재를 뽑기 위해서 기존의 수능이나 내신이 아닌 다른 입학 전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외국 대학 등의 사례 등을 연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또 교육과정도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역량 축적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교수의 15% 이상을 외국계로 충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의 방류 준비를 중단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발표문을 통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인류에 대한 죄악이라며 대한민국 제1의 수산물 생산기지인 전남 연안 해역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5분쯤 한비던전 5호기의 정기검사 중 원자로가 자동 정지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신규 증기발생기 안전성 확인 검사인 원자로 출력 급간발 재개통 시험 중 증기발생기의 수위가 높아져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현재 한빛 5호기가 안전정지 상태 속에서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광양에서 분양전환 공공임대사업자가 임대 수익이 아닌 매각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각종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임대사업자의 회생 신청에 임대보증금이 묶인 임차인들의 피해가 광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보호장치는 없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의 편법 매각이 지적됐습니다. 공공임대 임차인들은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 분양받도록 돼 있는데 광양에서는 분양 전환 시기 수천 세대를 사들인 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수를 줄이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시세 차익을 거둬 임차인들의 피해가 속출한다면서 국토부 책임론이 등장한 겁니다. 국토부가 애초부터 제도 설계를 잘못했다. 그리고 수수방관적인 태도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임차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더욱이 문제의 임대사업자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회생 신청을 한 상태. 그런데 개시 결정으로 법원이 해당 사업자의 재산, 즉 임대 수익금 등을 모두 통제하자 임차인들은 보증금마저 제때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같은 피해만 전국 9개 지역에서 1,700여 세대. 공공임대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나라에서 그 보호를 받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허울 뿐이고 오히려 더 고통이나 어려움이 많은 거죠. 하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주택법에는 사업자들이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면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 전환을 해주도록 돼 있지만
회생은 어느 항목에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 회생법상 공익채권으로 새로 추가해서 규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수익 대상으로 전락한 말뿐인 공공임대는 임차인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광주의 한 타이어 전문 업체에서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이후로 10명이 넘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10건 이상 접수됐으며 고소인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 30대 남성 A씨가 해당 매장을 사기 미수와 재물 손괴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매장 주인 B씨를 입건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종사자 등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합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관내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등 종사자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취합검사 방식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서남권 해역에서 겨울철 해조류 별미인 김의 위판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나는 김은 생김새가 곱창과 닮았다고 해서 일명 곱창김으로 불리는데요. 맛과 식감이 뛰어난 데다 지난해보다는 수확량도 많아서 어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전남 진도의 한 선착장. 오늘 배수는 7척입니다. 자, 위판 시작하겠습니다. 경매사의 호각 소리가 울리고 김 위판이 시작됩니다. 중매인들이 김을 들춰 신중히 확인하고 맛을 보기까지 합니다. 120kg 한 망의 최고 경매 가격은 36만 원 선.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0톤 정도 더 많아 위판고는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약 700억 정도밖에 수확을 내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10만 톤 정도의 약 1,000억 정도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에서도 김 위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손재선 씨. 자, 22만 8천 원에 3번. 이곳은 주로 지주식 방식으로 김을 생산하는데 초기 생산은 양호합니다. 저희가 수확을 한 보답에 대해서 이제 작년 대비 올해는 수확량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앞으로 우리 어민들 더 많은 수확해서 많은 금전적인 혜택을 받고 부자 되기를 바라며 생산량이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전남의 김 양식 시설이 지난해보다 11% 정도 늘어났고 태풍이 끝난 9월부터 채묘를 시작해 김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나는 김은 소위 곱창김으로 불리는 잎바디 돌김으로 한 달 동안만 생산돼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김 중에 가장 먼저 생산되는 잎바디 돌김입니다. 곱창처럼 길고 구불구불하다고 해서 일명 곱창김이라고 불리는데요. 일반 김에 비해 맛과 향이 뛰어납니다. 아직 초기지만 김 생산량이 호조를 보이면서 어민들의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시 남구가 고독사 고위험군 1인 가구 1,300여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심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모바일 안심돌봄 서비스는 대상자의 휴대전화와 유선전화가 3일 이상 가동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모든 과정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직자들은 여수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양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몰이 오는 12월 개설됩니다. 온라인몰은 전라남도가 운영 중인 남도장터 쇼핑몰 내에 개설되고 오프라인몰은 담빛농업관 1층에 40여 평 규모로 마련됩니다. 해남군이 흑석산 치유의 숲이 착공 4년 만에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계곡면 흑석산 자연휴양림 인근에 조성된 치유의 숲에는 치유센터를 비롯해 프로그램실, 치유숲길, 치유정원 등이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개최한 방문 판매업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살 정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32살 이모 씨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실내 5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던 지난 7월 15일 오후 3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방문 판매업체 사무실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가하는 제품 관련 행사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택시 승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열린 간부회의에서 해당 택시기사의 성폭행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택시업체에 대한 페널티 부여, 정기적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택시 안심도착 서비스 강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1단계 건설 면적이 27만 제곱미터로 확정됐습니다. 광주시는 기존 사업계획에서 편입 토지의 면적이 바뀐 것을 반영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사업계획 변경안을 지난 22일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청에서 상무역, 광주역을 잇는 도시철도와 정거장, 환기구이의 면적 일부가 조정됐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는 지난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6개 구간에서 동시에 굴착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환선인 도시철도 2호선은 시청에서 월드컵 경기장, 백운광장과 광주역, 전남대와 첨단지구를 지나 다시 시청으로 이어지며 전체 거리는 41.8km입니다.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광주시 교육청에 이미 공개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도 안개가 말썽입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곳은 나주의 석현교 부근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이곳에 다리가 뚜렷하게 보여야 하지만 오늘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해안과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진 곳들이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도 내려져 있는 만큼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도 많이 차갑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8.4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10도를 밑돌아서 쌀쌀하고요. 내일은 아침 기온 조금 오르겠지만 모레 다시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전남 동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높은 곳들이 많습니다. 담양과 화순 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수 20도, 순천과 광양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 19도, 장흥과 완도, 강진 21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9도에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다가 일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시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